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3D 컴퓨터 디자인 수업에 마지스라는 그 이태리 플라스틱 의자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기업이고요. 역시 알렉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류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받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중 삼선이라는 로체어, 로비체어라고도 하고요. 예, 약간 낮은 의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합니다. 디자인이 바로 이건데요. 디자이너는 콘스탄틴 그릭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을 잘 모르시죠? 하지만은 이분이 디자인한 것들 꽤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체어원이라고 하죠. 가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의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보기에는 되게 딱딱하고 아플 것 같은데 상당히 실제 앉아보시면요.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쇠라서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가볍게 들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장점이고요. 아마 체원이라는 게 하나로 다 연결된 폴리곤처럼 만들어진 로우 폴리곤을 만든 그런 느낌의 의자. 이게 이 당시 의자들이 조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린 라시드나 또 필립 스탁도 이런 식의 의자를 디자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터넷 있는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지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간단한 도면을 제공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일반 제가 얘기할 때 그 엔지니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밀리미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이 보는 거라 센티미터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요거를 어 저기 크롭을 해서 각각 뷰에다 놓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부터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도면을 이용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역설계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스케치한 거를 올려놓고 따라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모델링 하시는데 편하실 테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퍼스펙티브를 막 멋있게 하려고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정면도, 측면도, 그 다음에 탑뷰 이렇게 세 뷰를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퍼스펙티브를 그리시는 게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것 또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사용된 이미지 출처 밑에 밝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삼손 의자 주요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매치는 그전에도 한번 썼지만은 선을 만났을 때 좀 부드럽게 탄젠시하게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보통 커브 두 개를 연결하면은 그 커브가 엣지가 생기게 말합니다. 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매치를 통해서 커브 매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선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조인을 할 수도 있고요. 옵션에 그게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조인을 따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커브 안에 맨 상단에 보시면은 커브 있습니다. 커브 클릭하시면 풀다운 메뉴 나오죠. 그 풀다운 메뉴 맨 하단에 다시 커브 편집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편집 도구를 또 클릭하시면요. 풀다운 메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일치라고 되어 있고 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예, 이거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아이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도구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트윈 커브스에서 두 커브 사이에 중심점부터 다양한 선의 수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커브 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중심선을 이제 만들 거고요. 이 중심선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파이프를 통해서 등받이하고 그 암레스트 부분을 그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선을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추출한 선들이 중간선이지만은 사실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정면도, 그러니까 탑뷰에서 그린 것과 측면도에서 그린 것 두 뷰에서 만나는 곡선을 갖다가 서로 믹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커브트 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자, 네트워크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서 따로 동영상을 추가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처음입니다. 이제 매치 커브 일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곡선을 그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포인트 커브로 이렇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를 하면은 맞은편에도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겠죠. 근데 이걸 줌인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갖다가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커브 일치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시는데요. 보시면은 이걸 완만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접선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접선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 평균화를 누르시는 게 좋은 게, 커브 평균화를 하면은 좌우가 조금씩 미세 이동을 해서 둥글게 만드는데요. 지금 요 포인트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든 거죠. 이렇게 오목한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밑에 있는 까만 선 보이시나요? 예, 이 까만 선등은 야, 내가 이렇게 바꾸려는데 괜찮겠냐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매치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커브들을 이제 완만하게 만들고 나면은 두 커브 사이를 만들려 하는데요. 자, 탑뷰에서 하단 커브를 만듭니다. 먼저. 그 다음에 측면 뷰로 그린 것 같이 이제 팔걸이 부분 도안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요, 두 커브 사이 트윈 커브스를 이용해서 지금 녹색 선 요 두 개를 추출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요 탑뷰에 있는 요 중심선을 요렇게 휘고 싶다 이거죠. 이 선을 요렇게 휘고 싶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요 선이 이 선보다 지금 요 완만한 선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얘보다는 살짝 커야 됩니다. 한쪽만 커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엔 요 선이 약간 연장이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딱 맞추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만 연장을 시켜서라도 요 밑에 총 길이보다는 길게 만드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휘고 있는 이 커브를 추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걸 파이프를 통해서 요 둥글게 돌아가는 느낌을 구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투 커브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네트워크 서페이스, 예, 그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브 네트워크 부분 보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최초에 만든 건 이거는 사실 끊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선 하나로 돼 있고, 얘 두 개, 그리고 얘도 도면에서 통해서 추출된 선이죠. 자, 이거를 네트워크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잡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 가운데가 늘어지는, 여기가 수렴되는 느낌이 딱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얘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우선 솔리드를 만들면, 네, 쭉 보시면 이렇게 끝이, 네, 끝 보실래요? 이렇게 형태가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어. 보이시나요? 이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실은 파이널로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대신 다행히도 이게 몸 안으로, 그러니까 그 팔걸이 쪽으로 유니언해서 붙일 계획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유니언 합집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간혹 이게 에러를 일으켜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고 없어져야지만이 없어질 때 좀 모델링이 깨끗하고 3D 프린터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류, 에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서 하시는 게 좋고요. 급기야 저는 이거를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자였기 때문에 한 번쯤 요쯤에서 그냥 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림, 가상, 여기 가상 연장, 가상 교차, 오케이 하고선 엔터. 네. 하면은 여기 이제 평면이 되겠죠. 그러면 케플레나로 소리가 생겼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면이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아까 그 부분이 없어졌지만 요런 게 조금 아쉽죠? 사실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지 좋고요. 커브 네트워크가 나름 편한 건 있지만은 그닥 면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점들도 참 많고 대응하는 것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 특히 세밀한 부분을 한번 찾아가면서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이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지금 잘랐었는데 잘랐을 경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역시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없어질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어떤 거냐면은 커브 네트워크 아까 이걸 끊어줄까요? 끊어져서 네 요거를 원래는 한 선님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하나 둘셋넷 사각이겠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사각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커브 네트워크 하나 둘 사방은 네 개 이상이 되면 아마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 이상 만들지 마시고요. 네트워크 하실 때.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나도 있어도 되고 하나 더 있어도 되는데 얘는 지금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끝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끝점이 아니라면은 얘도 선택을 하면 좋겠죠. 가령 한번 옮겨 볼까요? 살짝. 그러면 안 되는데 무브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의도적으로 엔드 포인트를 잡고요. 무브 올려놓고 얘도 바로 그냥 교차점을 올려놓고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는데요. 요런 경우는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계산을. 자, 네트워크 내면 자꾸 얘가 끝점 안 잡았죠? 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래서 요 만난 선을 기준 요쪽이 좀 모이고 여기는 바르게 가고 있죠. 확인. 그래서 분리된 느낌이 확 나죠. 아니면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요 4개,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그리고 네트워크.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더 깔끔하죠? 오히려? 그래서 선이 될 수 있으면 적은 선을 이용해서 많은 점이 아니라 적은 점과 적은 선의 수를 가지고 원하는 형태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발생은 해요. 아까처럼 요 양쪽 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괜찮다고 하냐면은 불린 유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리드,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솔리드 2에 해놓고 엔터 하면은 이 부분은 비교적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까 선이 끊어져서 만난 부분,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그 팔걸이 부분에 인서트 돼서 오버랩 돼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묻히는 거죠. 묻혀서 없어지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쉐입이 나오는 것이 아까 나온 것보다는 더 깔끔하고 이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선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양 끝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지 않았나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 커브 네트워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잠깐만요. 저기 선을 원위치 시키고, 자, 이거를 저는 투레일하고 원레일 등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레일인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를 레일로 삼고, 얘를 시작해서 얘로 갔다가, 이거 될까요? 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 요 포인트 레일이 없죠. 그 섹션만 존재하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합니다. 정렬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떼어 있죠.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거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를 레일로 삼고 얘로 갔다가 얘로 가서 얘로 끝내주세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레일을 얘와 얘로 잡고 하나 둘 셋 섹션을 이렇게 갔다가 점점점 열로 변했다가 점점점 다시 열로 변해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요 정도가 좋겠는데 그 느낌은 안 나고 쏙 엉덩이가 폭파있는 느낌, 완만한 게 아니라 폭파있는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이 또 단점일 수 있다, 투레일은. 그 다음에 투레일, 원레일 한번 해볼까요? 원레일. 근데 원레일은 이 형태밖에 없겠죠? 레일 하나를 얘로, 왜냐면 요렇게 쭉 가서 얘로 가서 될까요? 뭐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가 그다 벌써 이미 여기 꼬여버렸네요. 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아까 요 커브 네트워크지만 4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 커브 네트워크 가장 내가 생각하는 쉐입이나 형태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모델링을 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라고 먼저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고 그거를 시도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거와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디자인은.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내가 만들려는 것을 실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면요 절대로 실력 안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케치한 거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노력하셔야지만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모델링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그러면은 그 마지스에서 만들었던 디자인한 그 삼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간단한 도면이 항상 나옵니다. 특히 마지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치수를 봐야 되니까 공개를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지만 사실 이걸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정면도 탑, 그 다음에 우측 면도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자, 요거 룰러라고 하는데 컨트롤 R 누르시면은 없어졌죠? 다시 키면은 컨트롤 R입니다. 그러면 이 룰러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제 보조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치를 그림처럼 잡아주시고요. 역시 네, 그 다음에 마퀴 사각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됩니다. 요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시면 클립보드에 넣겠죠. 그거를 컨트롤 N 하면은 클립보드는 그 사이즈만 인식을 하는데요. 확인. 그럼 컨트롤 V 딱 그 사이즈만 들어오겠죠. 컨트롤 Alt S 누르시고요. 삼선 여기다가 삼선 언더바 SON 언더바 자 프론트니까 FRONT 프론트 써주시고요. 엔터. 자 꺼주시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으로 넘어가서 라이트 뷰, 레프트 뷰, 컨트롤 C, 컨트롤 N, 그 다음에 확인, 컨트롤 V, 컨트롤 Alt S. 자, PSD로 했군요. 이거를 JPG로 해야 되는데 JPG로 바꿔주시고 프론트가 아니죠. 삼선 라이트 뷰, RIGHT, 라이트 뷰. 네. 그 다음에 꺼주시고요. 아니요. 자 여기서도 탑뷰 잡고요. 컨트롤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Alt S, JPG. 그 다음에 삼선 라이트, 삼선 탑이겠죠. 이거는 TOP 저장 확인. 나가시고 아니요. 아까 프론트 안 됐으니까 프론트 다시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Alt S 하고 JPG 저장. 이게 오류인 것 같긴 한데요. 원래는 그냥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FRONT 프론트 네. 꺼주시고 아니요. 네. 자 저장이 됐으니까 라이너에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탑은 탑에다, 라이트는 라이트에다, 프론트는 프론트에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픽처 프레임으로 먼저 탑 가지고 올까요? 이 정도 해볼까요? 조금 커지긴 했는데 예. 그 다음에 프론트는 픽처 프레임 프론트 끝 잡고 엔드 포인트 네. 돌아왔네요. 다시 프론트 그러면은 여기 잡고 프로젝트 투영, 이때는 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트 뷰 픽처 프레임 이게 반대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로테이트 하죠. 아로 그 다음에 일단 위에서 잡고 직경모드 키시고 180도 회전 그리고 무브 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하나를 락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탑 DOP
다 써놓을까요? 라이트 R I JCT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론트 하시고요. 자, 탑에다가는 탑 났죠? 락 걸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났네요. 탑에 넣고 풀고, 얘는 탑이 아니라 프론트로 오픈해 놓고 걸고 그 다음에 라이트 뷰 기본값을 라이트로 놓고 얘도 락 걸고 우선 이제 요걸로만 조절하시면은 작업하시기 아무래도 좀 수월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탑뷰만 놓고 해보겠습니다. 탑뷰만. 자, 중앙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져서 중앙이 살짝 빗나가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놓으시고요. 자, 요번에는 인터폴레이트 커브, 보관점 커브라고도 하죠. 예, 약간 밖에서 시작을 해서 쉬프트 누르고, 저는 집게 모드를 하기 때문에 쉬프트를 하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때 중요한 거는 완전히 돌리시는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밀어, 그래서 아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눈으로요. 요 포인트를 조절하셔서, 예, 조절을 좀 해서 최대한 한번 맞춰보고, 그래도 여기 뾰족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맞히냐? 커브 안에 맨 밑에 편집 도구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 네, 이렇게 하면 쭉 뜨는데, 접선, 그 다음에 커브 평균화. 이걸 커브 평균화하면요, 이렇게 한쪽만 변화가 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근데 커브 평균화를 클릭하시면요, 좌우가 대칭하게 움직여서 이거를 완만하게 부드럽게 접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이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이걸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의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저거죠. 원기둥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래서 지금 파이프를 쓰기 위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프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원통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저도 그 중심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I, 그래서 잘 보시고요. 혹시 넘어가지 않았는지 체크하시고, 보관점 커브, 편집점 켜본가요? 키인가? 네, 편집점 켜기 하시고, 이거 살짝 올려볼까요? 네. 저는 세팅이 지금 미세 이동 조정이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모델 에이즈라는 그 옵션에 들어가시면요, 이 키보드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알트 키를 누르고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알트 키를 안 누르고 그냥 방향키로 선택한 거를 이동할 수 있는 세팅을 되어 있고요. 0.2mm입니다. 그래서 0.2mm 단위로 지금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나서, 아까는 여기 커브에서 방법을 찾았지만, 여기 편집 보시면요, 여기 아마 커브 일치라고 또 있죠. 네, 이걸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접선, 커브 평균화 확인. 네, 그럼 이렇게 두 개 조인 하시고요. 얘도 두 개 조인 해 주시고요. 엔터. 자, 이거의 중심선이 원통에 지나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잠시만 대충 이거 잘라 볼까요? 이렇게
방향만 먼저 맞춰놓고 각도만 요점 오케이. 트림 T라인. 제가 스펠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재밌어 하시는데요. 이거 입에 붙여셔야지 명령어 빨리 익히십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 할 때 계속 이걸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재밌나 봅니다. 따라하고. 자, 요번에는 두 커브 사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두 커브 사이면 이렇게 요 선들이 계속 연결을 해서 거의 중간선을 미드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커브 안에 보시면 두 커브 사이라는 거 이용하셔서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원을 이제 파이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탑뷰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쪽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론트 쪽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번에는 전체 뷰 한번 보시고, 자, 라이트 뷰 한번 켜볼까요? 라이트 뷰. 네, 근데 이게 실은 요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는 요 중심, 요 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보건점 커브로 약간 밖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천천히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도 가고 그 다음에 지름 대략 about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이렇게 해서 티어라인 트림 해야겠죠. 얘와 얘를 지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물론 여기서 원래는 이게 둥글게 앞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티어라인.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두 개의 아까처럼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요걸 구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 길이가 요게 딱 맞는지, 요 선과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게 조금 더 기네요. 다행히도. 앞에서도 같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중심이 쭉 왔을 때. 얘가 살짝 더 크네요. 이게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뭘 할 것이냐. 요 두 선 사이. 요거 있죠.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to view로부터의 커브. 커브 to view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깁니다. 이 곡선 어디 있죠? 프론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셨다면 아주 잘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걸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요 선을 얻었다. 그래서 등받이 한번 해볼까요? 파이프는 여기 솔리드에 있죠? 솔리드 안에 파이프. 그래서 맞춰서 엔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살짝 꺼볼까요? 복잡하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의자 프론트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숨겨 놓겠습니다. 의자 프론트에서는 역시 이거 위드 아래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저는 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네, 중심선 기준으로 요걸 했고요. 트림, DRI, MI, 미러. 아마 미러가 저는 MI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는데요. 안 되시면 아마 MI만 치면은 여기 이제 뜨거나 MIR까지 쳐야지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브 일치, 예, 커브 일치,
그리고 접선, 커브 평균화, 엔터. 그리고 조인 해주면 좋겠죠. 조인. 야, 이 선이 어디냐? 탑에서 어디일까요? 탑에서는, 자, 탑에서는 요 선의 위치 보여드리죠. 여기입니다, 여기. 당연히 이 선은 곡면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쭉 직선으로 내려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좀 끼워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있던 거를 여기도 여기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요 선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라이트 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또 찾을 수가 있네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커브, 보완점 커브, 엔드 포인트, 이게 살짝 다른데 일단 무시하시고요. 먼저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할까요?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오버해서, 자,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라이트 뷰 위치가 저쪽에 있지 않고 이쪽이 앞에 있으니까 선을 자꾸 가리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들이 이제 보이죠. 네, 그리고 좀 바꿔고, 자, 요번에는 요게 있는 거를 좀 내려볼까요? 언하이드 시키고, 언하이드가 여기까지 오니까 얘가 조금 내려와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수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쵸? 오버랩이 되는 것 같죠? 오버랩이 되죠? 네. 자, 얼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도 요만큼 걸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임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쯤, 예, 끝점을 잡고요. 뭐의 끝점? 요 프론트 뷰의 끝점을 잡고선 돌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좌우 대칭일 테니까 하는데, 요거 잠깐 치우죠. 네, 치우고 그 다음에 MI 해서 미러해서 하시는데 잘 안 보이죠? 잠깐만, 탑뷰도 한번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요 포인트들을 조절을 좀, 위치들을, 네, 요 선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안쪽에 있지만, 그래서 스케일로, 1D 스케일로 중심으로부터 바깥에서 안으로 쏙 하면은 거리가 줄어들겠죠. 스케일적으로, 스케일상에서. 다 얘네들도,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얘도 다시 스케일로 쏙 안쪽으로, 얘도 쏙 안쪽으로. 그 다음에 예, 어느 정도 올려주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서 다시 커브 일치, 이거 죄송합니다. 커브 일치, 얘와 얘. 네, 확인. 네,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조인. 그리고 자, 이게 필요한 거는 여기에 접선이니까 언하이드 시켜서 뭘 한다? 프로젝트를 할게요. 프로젝트. 자, 투영할 커브와 점을 선택해요. 커브 여기 있습니다. 엔터. 다 됐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투영될 위치가 어디니? 여기다. 엔터. 자, 9이기 때문에 위에도 생기고 아래도 하나 생길 겁니다. 9이기 때문에 위에도 하나 생기고, 프론트 한번 꺼볼게요. 프론트. 예, 위에도 생기고 아래도 생기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밑에 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뭐가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여기서 위에서는 맞겠죠.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 떨어져 있네요. 그 대신 여기 어딘가가 맞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얘가 포인트 수가 적기 때문에 얘를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얘가 가서 만나는 데는 여기니까. 그래서 옮겨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잡고, 무브. 희한하게 비대칭이 되어 있네요.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깨주시고요. 분해할 수 없다네요. 트림을 해야 되나요? TRIM 얘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밀어 조인 네, 그랬더니 여기가 안 맞네. 이게 그럼 좌우가 비대칭이라는 얘기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트림을 해주십시오. TRIM 트림. 좌우 비대칭이니까 나는 대칭이 필요하거든. 얘도 지어줄까요? TRIM.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줘. 그러면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겠죠. MI RROR. 네, 이렇게 해서 대칭 조인. 자,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 됐고요. 자, 이번엔 또 여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만큼이 벗어났네요. 그러면 트림, DRIM 얘를 기준으로 얘를 지워주고요. 얘네 둘 조인 안 했나요? 안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얘,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만났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나는 걸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요선이 필요한 거죠. 요선. 우리는 지금 요선을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금만 선을 조정을 해서 무브. 잠깐만. 여기 투영을 좀 끄겠습니다. 투영 끄고 무브. 어딘가에 요거를 키고 무브 끝점 교차점 여기를 만나게 해야겠죠. 근데 너무 쉬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얘가 잘못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오히려 얘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란 얘기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리빌드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가장 바뀌지 않을 만큼 확인. 네, 만큼만 잡고 무브 요 끝점을 안 붙였었나요? 조인 그 다음에 포인트 온 그 다음에 얘는 락 걸까요? 잠깐만 락 걸고 점 3개 무브 4분점에서 딱
어우, 많이 변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네. 잘못했어. 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잠깐만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얘하고 대칭이니까 스케일로 1D 스케일. 네. 그래서 살짝만 곡선을 잡아주고요. 여기를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로젝트 얘를 엔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윗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얘하고 실제로 만나야 될 거는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얘와 얘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교차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요 면이 동일하다. 트림 TRIM 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어디? 이 윗부분을. 그리고 얘를 F10으로 할까요? 이번엔요. 편집점 이거가 어디로 간다? 네, 여기 짠.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얘인가요? 아이고, 얘가 아니군요. 여기네요. 여기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구했습니다. 얘 아니죠. 얘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을 구했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짜잔. 네. 자, 이렇게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들이 보여졌는데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요거 알듯이 요것도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자, 좌우 대칭, 그쵸? 여기 제일 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내려오고, 다시 여기도 교차점, 여기는 올라가야겠네요. 자, 트림 DRIM 얘를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네, 얘를 기준들로 얘를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 커브, 보완점 커브, 엔드 포인트, 끝점, 그 다음에 교차점, 수직이자 교차점이네. 끝점.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구해봤습니다. 자, 요건 지워주시고, 자, 얘네들을 프론트에서 한번 볼게요. 프론트, 잠깐만, 어딨니? 네, 앞으로 좀, 약간 좀 너무 오목하다 싶으면 얘네를 살짝 무브. 네, 이렇게 주시면은 좀 더 동그스름한 느낌의 엉덩이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옛날에 우리 그 쌀 건지는 그 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이런 쉐입을 만들었는데, 자, 몇 가지,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네트워크로 만들었었지만 몇 가지 다 시도하면서 형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스플릿, 뭐를, 얘네를 엔터, 얘로 엔터. 자, 이렇게 끊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네트워크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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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리 보기.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확인. 그쵸? 네. 이렇게 만들어 썼고요. 무브.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 얘와 얘를 레일 삼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끝나라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레일 삼아 투레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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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레일. 얘를 얘와 얘로 엔터. 한번 보실까요? 느낌? 왠지 깔끔해 보이지 않죠? 네. 무브. 그래도 일단은 한 거니까 비교 차원에서. 자, 요거를 레일 했는데 이걸로 레일 할 수 없을까요? 이 레일 아니요. 이거를 레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투레일. 자, 투레일이 얘와 얘인데 1로 시작해 1로 해서 네, 정렬시킬 수 없다네요. 왜냐? 얘와 얘를 동일시 하고 있으니까 요 포인트가. 그래서 정렬이 안 된다. 대신에 대신에 투레일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이쪽과 이쪽을. 근데 이왕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패치 한번 써볼까요? 패치.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만드는 거죠. 확인. 웬일인가요? 이게 원래는 잘 안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패치 깔끔하게 나왔으면 또, 네, 패치 것도 한번 보시고. 자, 또 뭐가 있나요? 원레일 해볼까요? 원레일. 뭐 얘가 레일이겠죠. 쭉 끝까지 가서 얘로 시작하고 얘로 간 다음에 얘를 끝내주세요. 되긴 됐는데 느낌 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이거 보시죠. 네, 꼬였네요. 일단 이건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모델이 어떻게 따라서 어떤 거는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 체크를 다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트워크 커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나 4개가 일단은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하나든 또는 이렇게 2개든 있어야지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아마 얘 지금 가로진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안 되죠? 약간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예 엔터. 네, 아까도 요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요게 만약에 요 중간을 가면 가능하겠죠. 이 중간 어중간 무슨 말이냐. 자, 중간 찍어보여요. 중간 매듭, 그냥 매듭, 그 다음에 중간점. 자, 요거 무시하고 요걸로만 해볼게요. 투레일, 아싸. 네, 이게 무시됐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다시 한번 네트워크 해볼까요? 이번에 네트워크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막았죠? 사각이죠? 요놈과 요놈.
네, 이건 되죠? 여기 한번 또 비교해 보세요. 같은 네트워크지만 커브가 세로 커브만 있었는데 이건 가로 커브도 같이 활용해서 한 거.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점과 점이 만나는 끝점이 만나는 데를 연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대신 얘는 이 선과 이 선의 연결 브릿지처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것과 이것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한 놈으로 잡고요. 모브 중심선 중간점 놓고, 자, 우리 가렸던 거 키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분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한 1mm 정도 할까요? 1 돼 있네요. 그리고 솔리드 얘로 해주시고요. 엔터. 위로 한다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폴리 서피스 여기하고 유니언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네트워크 커브도 그렇고, 저 파이프 쓴 등받이 부분도 그렇고, 실패를 했군요. 실패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딱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살짝 올려서, 오버랩 되게. 여기가 뭐가 있긴 하네요. 서페이스가 그닥 좋지 깔끔하게 나오질 않았네. 잠시만요. 그렇다. 요번엔 바깥으로 해보겠습니다. 바깥으로. 그러면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이쪽이 아니라 반전 클릭하시면 바깥으로 생기고 두께 됐고 솔리드 예 엔터. 네. 그래도 그러네. 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려서 지금 0.4mm 두 번 쳤기 때문에 0.4mm 정도 겹쳤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합 집합이 된다면 날아가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얘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또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닐까? 네, 계산 못하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얘를 안 좋아합니다. 자, 요번에는 그렇다면은 중간점 잡고 많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실질적으로도 써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쓰지를 않았어요. 네트워크 커브를. 근데 어쩔 때는 꼭 그걸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나 좀 쓸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돼요. 간격 띄우기, 솔리드, 그 다음에 반전 바깥으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면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우선 다시 오버랩을 조금 시켜서, 요거는 깨끗하네요. 여기는. 그렇다면은 얘를 합집합 얘와 얘. 패치하고 네트워크 커브, 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처럼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썼던 거지. 전에는 네트워크 커브가 오히려 잘 되는데 오늘은 네트워크 커브보다는 패치, 어이없게 패치가 더 좋네요. 자, 이번에는 프론트로 다시 켜볼까요? 프론트. 자, 다리가 대략 중간이 이쯤이지 않을까? 길게 빼겠습니다. 너도 대략 이쯤 하니까 빼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TRIM 얘를 기준으로 얘와 얘 없애고요. 다시 얘도 없애고요. 엔터. 얘는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길이는 정해졌습니다. 둘 다 파이프죠? 파이프. 그러면은 얘를 스텝 길이는 모르니까 지름을 여기서 요쯤
그냥 14로 갈게요. 네, 됐죠? 여기도 두 번째부터는 처음에 먼저 넣었던 것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줬습니다. 자, 이게 일렬로 되어 있네. 일렬로. 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라이트 뷰를 키시고, 자, 앞에 게 얘죠? 앞에 거 무브 그래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고맙게도 이게 또 타원, 그냥 일반 원인 기둥이라 어디에서 보든 그 둘레는 동일하여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MI, R, OR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중심선 잡고, 자 한번 쭉 꺼볼까요? 그리고 얘와 얘 돌출 놔두고 선택한 걸 제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체크 한번 해야겠네요.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렇죠? 문득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유니언 빼기 얘와 얘도 컨트롤 G 하죠. 해서 컨트롤 G, 엔터. 야, 이제 됐습니다. 왜 했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카피 먼저 해놓고 차집합 뭐해서 얘 엔터 얘, 그러면은 이렇게 야, 이게 안 떨어졌네요. 어이가 없게. 알트 언그룹 오케이 됐네요. 여기도 오케이 됐네요. 여기는 그냥 살짝, 여기도 그냥 살짝.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0.2mm. 그 다음에 언하이드, 컨트롤 V군요. 아까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해놓고 페이스트, 카피만 하고 페이스트는 안 해서 이렇게 해서 4개, 5개 덩어리를 죄송합니다. 합집합, 솔리드끼리니까 됐네요. 됐습니다. 네, 그럴싸한가요? 자, 오늘 포토샵 이용해서 면분을 한 거 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인 데서 사회에서는 역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면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면화하고 모델링화하는 과정 방법이기도 하는데, 사실 스케치를 도면 대신에 스케치를 놓으면 여러분이 스케치를 갖다가 모델링 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하실 때 막 멋있게 3D로 퍼스펙티브 팍팍 넣어서 스케치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학생답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정면도, 측면도, 그 다음에 뭐 탑뷰 이런 식으로 스케치 자체도 자유곡선을 이용한 그 제품일지라도 그 도면처럼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면 머릿속이 좀 정리가 돼서 퍼스펙티브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링 스케치 일반 쓰고 스케치 하실 때 모든 게 보이게끔 작업을 해보세요. 네,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스케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델링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